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인포맥스 2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경제 언박싱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김인만 소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번 주도 주간 동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 상황은 어떨까요? 지난주에 약간 숨고르게 하고 있었는데요. 이번 주도 이제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상승을 했는데 서울 수도권 지역하고요. 지방하고 이제 온도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지난주가 0.13%였거든요. 부동산은 주간 통계가. 이번 주는 0.11%, 0.02%포인트 살짝 줄었고요. 수도권 지역들도 0.12에서 0.11 조금 줄었는데 지방이 조금 회복을 했습니다. 0.01에서 0.02%로 올랐고요. 5대 광역시를 보면 0%에서 0.03%. 전체적으로는 조금 더 상승을 했는데 지방이 수도권 약세를 좀 커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수도권 아파트 청약률이 경쟁률이 130배 넘고 있다. 이런 부동산 기사 헤드라인을 제가 봤는데 네네. 아니, 집값이 다시 또 과열되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 이 헤드라인을 보는 아마 전 국민이 굉장히 좀 불안할 것 그러니까요. 같습니다. 아니 130배면 13배도 아니고 이건 무슨 일이냐라고 하는데 우리가 기준점이 중요하거든요. 비교를 할 때는 항상 기준과 비교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 기준 시점이 올 1월입니다. 올 1월 둔천주공 올림픽파크 포레온 전용 84가 13억대 분양을 해도 미계약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때하고 비교하니까 130배가 나왔는데 그때 청약률을 비교하니까 0.28이었습니다. 그때 그렇죠. 0.28대 1이었으니까 지금이 한 30 몇 대 1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130배가 나온 거여서 헤드라인을 이렇게 뽑는 기자들이 문제예요. 아무래도 좀 클릭수를 올려야 되니까 이런 제목을 뽑은 것 같고 그렇군요. 그렇게 30 몇 대 1 정도 비교는요. 2020년, 2021년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분위기 좋을 때하고 비교해 보면 오히려 낮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과열된 양상은 아닌데 올 1월이 워낙 차가웠기 때문에 지금 약간 해동이 돼가지고 좀 말랑말랑해졌는데 그걸 비교를 하니까 굉장히 많이 뜨거워졌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헤드라인이 잘못했네요. 그러니까요. 어쨌거나 뭐 좀 회복은 되고 있는데 맞습니다. 이 정도면 사실은 약간 노멀한 정도라고 봐야 되죠. 그렇죠. 근데 1월 대비해서는 많이 1월 회복한 대비해서는 거는 뭐 사실입니다. 물론. 네. 분양가도 계속 오르고 있다라는 기사를 봤는데 네. 분양가가 오르는 게 뭐 공사비, 뭐 자재비 이런 이유 때문인 건가요? 사실 뭐 그런 명분을 내세우고는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명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급여를 올려도 명분이 있어야 되고. 뭔가 이유가 있어야죠. 그렇죠.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유가 인건비, 건축 자재비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분양가를 올려야 된다라고 하는데 우리 장사를 해도 음식점을 가더라도 재료비 비중이 한 30에서 40% 정도 되거든요. 그렇죠. 거기서 재료비가 10% 올라도 전체 가격으로 보면 3% 정도 인상 요인인데 가격을 올릴 때는 10%, 15%씩 올린단 말이에요. 맞아요. 빌미를 삼아서 그렇긴 해요. 한다는 그렇죠. 생각을 지울 수가 건설회사들도 없네. 마찬가지거든요. 인건비와 건축 자재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30% 정도 되는데 주로 땅값하고 마케팅 비용 뭐 여러 가지가 다 굉장히 많이 포함됩니다. 그 중에 30% 정도가 10%가 올랐다고 해서 지금 분양가를 뭐 13%, 15%씩 지금 올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장사할 때 장사하시는 분 시장 가면 그런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 힘들어. 이거 팔아서 남는 거 없어. 미치고 팔어라고 하는데 미치고는 안 팝니다. 3대 거짓말. 그렇죠. 그냥 장사 안 하고 말지. 근데 건설회사들은 이제 이런 명분을 내세워도 이게 먹히니까 내세우는데 그 배경을 좀 살펴보면 첫 번째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이게 먹힐 수 있는 분위기라는 거죠. 1월에 급매물이 거래가 되고 반등에 성공을 하니까 이 정도는 할 수 있겠다. 1월 같은 분위기면 올림픽파크 포레온 같은 경우에 백약이 무효였단 말이에요. 시간이 해결해 줬는데 일단 심리가 회복된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분양가 상한제가 이게 해제가 됐습니다. 강남 3구, 용산구 빼고 분양가를 못 올리는 캡이 있었는데 일정 부분 왜? 분양가가 올라가면 주변 집값에 자극을 주거든요. 같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차이인데 그게 없어져 버렸어요. 집값이 많이 떨어지니까 해제를 시켜버리다 보니까 건설회사들이 분양가를 자율적으로 올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된 거고 물론 명분이 있었죠. 건축비, 인건비. 가장 중요한 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변 집값이 올랐기 때문이다. 분양가는 항상 주변 집값과 연동해서 책정을 하거든요. 다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현장 부동산 방문해가지고 실제 거래 가격이 얼마고 주변의 새 아파트를 비교한 다음에 시장 수요자들이 분석을 할 때 이거 고분양가는 아닌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저분양가도 아니야. 이게 애매한데 라는 수준에서 딱 책정을 합니다. 그게 가장 좋거든요. 맞아요. 너무 낮춰버리게 되면 수익이 줄어들게 되고요. 분양가를 너무 갑자기 많이 올리면 미분양이 발생하는데
딱 그 수준인데 지금 주변 집값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최근 논란이 되는 게 광명에 네. 아파트가 있습니다. 광명 4구역 센트럴 아이파크라는 아파트가 전용 84 분양가가 12억 7,200만 원 나와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됐는데 미계약까지 다 소진이 됐습니다. 예. 다 소진이 됐는데 이게 왜 논란이 되냐면요. 5월이죠. 한 3개월 전에 광명 1구역에 더샵 그 자이 더샵 포레나 아파트가 10억 4,500이었거든요. 같은 평수에. 그렇죠. 같은 평수에 불과 같은 뉴타운 지역인데 2억 차이가 나네요. 2억 이상 차이가 이상 나죠. 차이 나네요. 3개월 만에. 그래서 이게 논란이 되는 부분인데 고무줄 분양가네 완전히. 고무줄 분양가인데 이유를 따져보면 네. 주변 집값이 2, 3억이 올랐습니다. 철근값이 올라서가 아니고. 그렇죠. 철근값은 살짝 올랐고요. 철근값은 오히려 최근에 조금 떨어졌습니다. 오히려. 철근 좀 이제 많이 넣겠네요. 그렇죠. 안 좀 빼고. 많이 넣어야 되는데 안 빼고. 아무튼 주변 집값이 이렇게 올랐기 때문에 연동해서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이거 그렇군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때를 놓치지 않고 정책 발표를 하겠다. 뭐 이렇게 메시지를 뭐 던지고 네네. 뭐 이제 부동산 과열에 대한 시도도 좀 주고 네네. 시그널도 주고 하면서 추석 전에 이제 부동 추석이 공급 대책 나올 거다 이렇게 또 예상도 하고 있는데 지금 네. 공급이 좀 많이 좀 시급한 상황인가요? 지금 당장 시급하다라기보다는 앞으로 시급해질 것 같은 우려가 굉장히 큽니다. 앞서서 우리가 분양가 이야기하는데 시장의 수요자들도 다 계산을 하거든요. 아, 지금 사도 될까? 안 사도 될까를 생각하는데 왜 지금 사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냐면 네. 앞서서 이제 우리 건축비, 인건비 이야기하듯이 지금 분양가가 가장 저렴할 것 같아. 앞으로 물가 올라가는 거 보면 지금이 제일 싼 거예요. 지금이 제일 싸. 앞으로 더 올라간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고요.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종합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좀 불안한 마음에 또 하나가 인허가 물량이 줄어든다. 최근에 그런 우리도 소개해 드렸잖아요. 그거는 왜? 착공 물량이 줄어든다. 예, 인허가 예. 물량이 줄어든다. 인허가 물량이 줄어들면 3년, 5년 후에 그렇죠. 입주 물량이 줄어드니까 그렇죠. 야 그때 되면 집값 오르니까 분양가도 지금이 가장 저렴하고 지금 사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원희룡 장관께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한 우려에 대한 시그널을 준 것 같아요. 최근에 LH 철근 누락도 있었잖아요. 공공 분양 제대로 되겠어? 앞으로 공급이 부족해질 거야라고 하는데 왜 추석 전이냐면 추석이 터닝 포인트 역할을 해주거든요. 항상 설날 추석은 모여서 의견을 나누니까. 의견을 나누니까 부동산에 관심 없던 사람들도 형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렇네. 진짜 이게 집값 맞아요. 오를 수도 있겠구나. 그렇죠.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추석 전에 대책을 내놓겠다. 이런 우려. 걱정하지 마. 공급 안 부족하고 앞으로도 일관성 있게 공급을 할 거야라는 시그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대책 나올 것 같으세요? 근데 사실 이게 마땅한 대책이 잘 없거든요. 아.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이제 조금 결이 다릅니다. 우리 몇 년 전에 공급 대책이 나오면 수요자에 좀 포커싱을 맞췄거든요. 뭐 중도금 대출도 좀 풀어주겠다. 공급 물량 많이 공급을 네네. 해가지고 그렇죠. 맞아요. 안심해라는 예. 신호인데 지금은 공급에 좀 초점을 맞춥니다. 공급 금융이라고 하는데요. 왜 공급이 줄어들까 생각해 보면 건설회사들 입장에서는 PF 대출이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PF 대출 받은 분들이 이제 연장 기간이 있거든요. 그러면 연장이 돼야 되는데 금융회사들이 연장을 잘 안 해줍니다. 예. 지금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고요. 예. 금리가 2배 정도 올랐기 때문에 공급을 하고 싶어도 지금 원활하지 않는 상황에 공공 분양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해소를 해주겠다. 금융 지원도 좀 해주고요. 인허가 공공 분양에 대한 인허가도 좀 간소화해서 빨리빨리 진행을 해주겠다. 이런 내용들이 포함될 것 같고 미분양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데 지금 7월 기준에서 6만 3천 호 정도 되거든요. 네. 80% 이상이 지방입니다. 그래서 지방 미분양을 빨리 좀 소진해야겠다라고 해서 지금 만지작 되는 카드가 양도세 면제 카드를 아마 건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사면 양도세를 만 5년 정도 면제해 주겠다는 카드를 이걸 지금 써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지금 국토부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대책들이 나오면 좀 고무줄 분양가가 좀 진정이 될까요? 사실 이게 좀 진정이 되면 좋겠는데 심리적으로는 좀 안정이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네. 정부가 노력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고무줄 분양가에 대해서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앞서서 제가 주변 집값하고 연동된다고 네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주변 집값이 지금보다 더 올라간다면 분양가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네. 제가 최근에 모니터링 계속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경희궁 자유도 갔다 오고 여러 군데 많이 하는데 공통점이 좀 관망세예요. 매수자들이 지금 따라가도 되나?
하면서 주춤주춤하고 있고 집주인들은 오히려 매물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런 분위기가 10월, 11월, 12월 또 지속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집주인들이 절대 급매물로 팔지는 않습니다. 약간 호가를 높여서 매물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고 거래가 잘 안 되는데 이런 분위기라면 아마 분양가가 상반기에 올리는 속도 정도는 올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매물이 늘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거는 어떤 걸 의미하는 거예요? 제가 앞서서 이제 짧게 설명을 잠깐 드리긴 했는데요. 집주인 마음, 만약에 이게 상승기 같았으면 네. 집주인들이 무슨 소리야. 매물 회수하고 맞아요. 집값 더 올라가는데 내가 지금 왜 팔어? 그렇지. 라는 생각을 가지는데 저도 이제 집주인들 면담도 해보고 막 만나보면 다들 1월보다 반등을 했는데 앞으로 과연 얼마나 더 올라갈까? 1억 정도 더 올라가는 거를 기다려서 내가 기다리느니 차라리 이번 기회에 그냥 팔아야겠다. 팔아야겠다고 마음먹은 분들은 팔아야겠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매물을 내놓고 있는데 예. 가격을 떨어뜨리면 거래가 잘 될 텐데요. 그렇다고 가격을 떨어뜨리기는 아직까지 그런 분위기는 아닙니다. 그렇죠. 네네. 그래서 지금 매물만 늘어나고 있고 시장의 수요자들이 거래를 하면 매물이 늘어나지는 않는데 야, 가격 좀 떨어뜨려 주면 내가 살 텐데 야, 예. 그 호가는 내가 지금 따라가기는 조금 부담스럽다라는 입장입니다. 조금 부동산 살아나니까 정부가 이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만기대출 상품 내놓고 내놓는다고 이제 고려를 했다가 네네. 50년이 아니고 40년까지만 하자 이렇게 또 약간 그러는데 큰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뭐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아마 정부 입장에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갈 때가 좀 다르지 않을까. 그렇죠. 그런 셈이죠. 왜 급하니까 네. 올 초에 집값 떨어지고 하니까 이제 여러 가지 규제 대책들이 나오면서 40년에서 50년으로 연장을 해주게 되면 아무래도 원리금 상환 금액이 줄어들게 되고요. DSR을 적용하면 대출 한도가 늘어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50년을 도입을 했는데 막상 도입하고 보니까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한도가 늘어나니까 그렇죠. 이왕 집 사는 거 50년 대출 상품을 맞아요. 받아서 집을 사다 보니까 맞아요. 정부 입장에서는 놀라죠. 지금 속도 조절을 좀 해야 되고 원희룡 장관도 사실은 브레이크를 좀 잡아주고 싶거든요. 꽁꽁 얼어 있다가 이제 녹았는 거는 좋은데 해동은 된 거는 바람직한데 네. 여기서 뜨거워져서 고기가 익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딱 요 상태 그냥 생고기 정도가 딱 좋은데 지금 뜨거워질 것 같으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브레이크를 잡아야 되고요. 50년 만기 상품을 40년으로 바꾸게 되면 5억 그 DSR 40% 적용해서 연봉 6,500만 원인 분이 대출 한도가 5억 1,600만 원에서 4억 8,1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한도도 좀 줄이고 네. 주택 시장도 좀 심리도 좀 잡아두는 그런 네. 두 가지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9월 위기설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네네. 9월부터 이 코로나 기간에 이렇게 지원해 준 것들이 이제 종료되면서 네. 뭐 한 번에 좀 부실이 좀 터질 수도 있다. 뭐 이거였는데 네. 일단 금융당국에서는 위기가 없다고 말은 했거든요. 네네. 어떻게 좀 지금 진단하세요, 상황을? 금융당국에서 위기 있다라고 하면 난리가 나겠죠. 그래서 그래요. 뭐 당연히 그런 반응을 보일 거고요. 저는 사실 위기라는 게 물론 이게 우리가 무시할 문제는 아닙니다. 분명히 경고를 줘야 되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위기는 위기가 아니거든요. 진짜 위기는 우리가 모르고 있을 때 방심할 때 다른 부분에서 터지기 때문에 이렇게 9월 위기설 정도 나오고요. 금융당국에서 부인할 정도라면 아마 대책 마련 또 하고 있을 것이고 금융 지원들도 아마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부동산 시장이나 우리 금융 시장에 큰 충격을 줄 만큼의 위기는 아닐 것 같습니다. 단 주의해야 될 점은 지금 여러 가지 대내외 변수들이 있거든요. 지금 네. 중국이 어디로 흘러갈지도 잘 모르겠고요. 예. 좀 예의주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중국 경제의 파장이 금융시장에 불똥이 튄다면 9월 위기설이 현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너무 불안해하지는 마시고요. 좀 예의주시하면서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주간의 부동산 이슈 오늘도 김인만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끝없는 위기 속 기회는 언제나 숨어 있습니다. 성공한 투자 고수들과 나눈 투자의 철학. 다가올 기회를 잡아내는 부의 만찬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푸짐하게 한 상 차려놓았습니다.